일단 삼성전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이 가전과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이 지금 55%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OLED, 뭐 하만, 뭐 전장 이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은 반도체가 33%밖에 안 되지만은 전체 영업이익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가 중요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가전 쪽은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7%가 증가했고요. 반도체는 6% 증가. 허나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겠죠. 반도체 쪽에서. OLED 패널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 전장 쪽은 이제 8%가 증가했다. 자, 실적 보시면은 이게 지금 3분기 누적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지난해에는 결산 11%였는데 약간 좀 소폭 떨어졌어요. 하반기 실적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2023년도 최악의 영업이익에서 일단은 탈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 증권,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이제 D램 반도체 쪽에서의 진단 능력은 전망, 분석 능력은 뭐 세계 탑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 상황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반기까지 반도체 사이클을 예측을 못했어요. 기존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그 진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AI 때문에 이제는 그 수요처에서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이제 사줄 것이냐 이제 이것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특히 미국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망은 해외 쪽에서 먼저 좀 정확도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전망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증권사에서 나온 그 리포트라든지 시장 전망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건 사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사실은. 아무튼 외국인들의 뭐 이렇게 매수세가 굉장히 가파라지면서 전망적인 이제 업황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좀 이상해요. 주가가 오르면은 긍정적인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좀 떨어지면은 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맞췄어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맞췄다라기보다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해외 쪽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내 증권가의 앞으로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를 국내 증권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과거 대비. 과거에는 잘 맞췄거든요. 근데 이번엔 못 맞췄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3분기 때 보시게 된다면 2분기 때는 안 좋았잖아요.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6%밖에 안 되고 그 전년 대비는 55%의 이익 역성장이 있었는데 3분기 때는 완전히 그쵸 달라졌죠. 분위기가 32%의 이익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은 6% 증가, 영업이익은 2분기 때가 워낙 좀 타격이 커가지고 성장률이 조금 그러네요. EPS도 네, 영업이익과 함께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지금 이게 이제 4분기 추정치입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죠. 지난 게 4분기 추정 그리고 내년도 1분기까지 가봐봤습니다. 의견이지만은 일단 한번 좀 보죠. 일단은 이 그림이 이렇게 이 성장률만 좀 볼게요. 영업이익 성장률. 4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17%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이 9%였잖아요. 이렇게까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건 증권가의 평균 의견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20%가 증가하고 내년도 1분기에는 올해 1분기 대비 여기 8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대비 18%면은 와 앞자리 단위가 하나 더 추가가 되네요. 8%에서 18%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150%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증권가에서 평균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걸 연간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올해는 뭐 지난해 정도 수준의 뭐 삼성전자는 워낙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3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가 잘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가전까지 잘 되는 건 아니니깐. 올해 지금 3 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 인데 4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니 아마 연간으로 가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12% 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6년도가 인제 이때 빅 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도 하고 빅 사이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인제는 반도체 쪽에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은 지금 5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써먹기에는 약간 좀 해묵은 이슈죠. 그래서 내년도가 인제 103%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인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는 업황 사이클이 짧아요. 한 2-3 년. 옛날에 2-3 년이었는데 지금 뭐 2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좋을 때 주가가 떨어집니다. 안 좋을 때 2023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좋을 때면 떨어져요. 그다음이 성장률이 둔화가 되니까. 예, 보시면은 이때 영업이익률이 20%고 이때도 영업이익률 20%예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 보면은 2027년도가 되면은 2027년도 2달이 있으면 내년이에요. 이건 올해고 2026년도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뭐 2달만 있으면 올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027년도가 되면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주가는 이미 2026년도에 영업이익이 103%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걸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왜?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실적이 최정점을 찍으면은 그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져요. 피크아웃이죠.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라는 게 영원히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 투자가 종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수주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은요, 한꺼번에 와장창 했다가 그다음부터 쉬거든요. 조금씩 할 수가 없어요. 건물 짓는데 조금씩 건물을 넓혀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건설 공사를 한 뒤에 신축을 한 뒤에 거기다 데이터 센터, 그쵸, 서버가 막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찔끔찔끔 그렇게 합니까? 그럼 비용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화끈하게 투자를 딱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인제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제 그 사이클이라는 게 바로 인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에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스토리에 빠져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올 초에 '안 좋을 때 나 산다. 안 좋을 때 산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이때쯤 사셨다. 이때쯤 사시면은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 볼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사셨으면 여기서는 좀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럴 때. 이때 안 좋았어요. 실적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좋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안 좋을 때. 올해 상반기 실적 안 좋았잖아요. 자 볼게요, 다시. 상반기 실적 어떠셨어요? 안 좋았잖아요, 이때.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연간은 그렇습니다. EPS도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한 요 정도, 지난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주가는 올해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 실적을 보고 올해 주가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는 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방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아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좀 커집니다. 그리고 크게 먹을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이게 올해의 목표가입니다. 사실은 2026년도. 그러니까 반도체 시계는 1년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이
2025년도 11월 달이 아니라 지금은 2026년도 11월 달이에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적정 주가입니다. 13만 4천 원까지. 과연 이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먹을 게 별로 없죠. 이게 뭐 10%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10%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 여력은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13만 4천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PR로 환산하니까 13.8이에요. 13.8이면은 요 정도 되네요. 14 정도. 이 정도 위치. 그래서 PR 2026년도 PR 12, 한 14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럼 이걸 입체적으로 한번 이게 적정한지를 보겠습니다. PBR로 볼게요. 아까는 EPS, PER로 본 거고요. 이게 순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의 몇 배냐? 같은 목표가를 적용하니까 PBR이 1.9배가 나옵니다. 1.9배. 평소 대비 다소 높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죠. 어떤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단발성으로 확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적당한 주가를 산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 대비 주가가 목표가는 약간 좀 높은 위치에서 목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거든요. 목표가가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가가 이러면 좀 신뢰할 수가 있는데 목표가가 좀 1.9배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좀 무리 아니야?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쉬워 보이죠. 자주 접하고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만은 실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자, 이번엔 하이닉스를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지금 먹을 떡이 증권가의 의견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38%의 주가 상승 여력만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전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업황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유리하죠. 업황이 좋을 때는.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OLED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그 피해가 SK 하이닉스가 더 크죠.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미 지난해 결산 실적의 턱밑까지 왔습니다. 4분기 더해지면 여기까지 확 오겠죠. 역대 최대 실적이 이미 다 예견된 대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겠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성장률이 1, 2, 3분기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왔어요. 1분기 때 158%가 증가했고 3분기 때는 62%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47%를 찍고 있죠. 시장에서 약간 우려는 삼성전자가 그 HBM 쪽, 이쪽에 진입하게 된다면은 SK 하이닉스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원화시키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쇼티지라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물량이 좀 둘 다 생산하더라도 좀 물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다 불투명해요. 이쪽에서는 저런 얘기하고 이쪽에서 저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니까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자 4분기 때 볼게요.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똑같아요. 1, 2, 3분기 잘했던 만큼 4분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가 증가하고 내년도 1분기 때도 성장은 계속적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7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내년 되면 그 2배, 14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전망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중장기 전망이 조금 그때는 좀 모르죠. 어느 정도 그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시에 그 공급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투자 이후에는 공백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실적들이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 그래서 2027년도도 지금 아까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성장률이 이때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삼성전자도 그런 전망치가 나왔는데 동일한 흐름이 나오네요. 그렇죠?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2026년도까지는 고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좀 둔화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도 꺾이네요. 이 사이클 종목은요, 피크아웃이 언제냐, 그러니까 실적 이 절정이 어디냐, 이제 그거를 판가름할 때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시점을 보통 얘기를 해요. 이때쯤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물량 공급이 되면서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는 약간 이제 거래처가 다원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 하락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약간 단가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뭐 이런 쪽이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이제 신호라고 보통 업계는 그렇게 통상적으로는 얘기는 합니다. 실제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됐잖아요. 상반기 때 국내 증권사들이. 예, 그래서 향후 실적에 대한 신뢰성도 살짝 약간 좀 믿기가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순이익도 그렇죠.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2026년도까지는 고성장을 이루다가 2017년도까지는 약간 좀 둔화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내년 중반까지는 투자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약간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증권사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실적에 따른 목표가는 내년도 72만 9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았고 이걸 PR로 환산하면 9.2입니다. 9.2. 그럼 삼성전자의 PR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13.8이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9.2. 오히려 목표 PR이 더 낮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이클이 꺾여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제 하이닉스니까. 근데 둘 다 같이 움직이겠죠. 주가는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안 나왔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다 갑자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니까 이걸 과연 믿어야 될까? 올 초에는 못 맞췄거든요. 올 초에는 이걸 둔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EPS가 여기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망치가. 근데 갑자기 이게 확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될까? 이제 이런 거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실적 전망치까지 떨어집니다. 그 웃긴 꼴이죠, 그게. 아니, 주가가 떨어지는데 실적 전망치가 꺾인다는 거는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잖아요. 실적 전망치가 꺾인 뒤에 주가가 떨어져야지 맞는 건데, 약간 그래서 좀 약간 엉터리 같기도 해요, 시장이. 그래서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증권가의 의견들을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최근에 그 네이버 증권 쪽 보니까 지금 검색 1, 2위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계속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진단차 갖고 왔습니다.